안녕하십니까? 스텝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그 주제에 답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상담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리상담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에게 이 질문은 많은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 몇 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선은 오늘 그 자격증과 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제 조건은 유료 상담 기관에 지원할 만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기독교 상담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다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석사 졸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뭐 석사 재학이라던가 그냥 아니면 졸업만 했고 자격증이 없어서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논의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라는 학회 자격증이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자격증 수련 과정은 학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슈퍼비전, 상담 경력, 교육 분석 몇 시간, 집단 상담원 참여, 자격시험, 학술대회 참석 등입니다. 매년 자격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앙이 없어도 이 자격증을 따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도 기독교 상담 대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분야라는 특성상 교수님의 속한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자격증이 되게 중요한 분야예요. 아까 제가 이 논의를 취업을 준비하신 분으로 한정한 이유가 이 상담 분야에서 자격증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자격증이 없으면은 취업이 좀 힘듭니다.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한번 라인을 잘 뚫고 경력을 쌓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을 인정하여 이제 이직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한국기독교상담학회, 한국목회상담학회 이런 자격증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보다는 자격증 조건도 가볍지만 충분히 어려운 자격증이고 충분히 치열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딸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만만치 않은 수련을 거치고서 왜 이분들은 놀이치료를 배우러 왔을까요? 이 댓글을 질문하신 분은 놀이치료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만난 배경은 놀이치료 현장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이분들은 놀이치료 수련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 자격증들, 기독교 상담의 자격증들이 취업 연계가 너무 부실하고 현장에서 쓰기에 좀 취약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관에서 뽑아줄 때는 자격증의 유무를 보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놀이치료 수련 경력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같은 치료 영역은 일반적인 상담심리에 비해서 지금도 취업이 잘 되고 있고 한동안은 이 TO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기독교상담학회, 한국목회상담학회 이런 자격증을 취업 목적으로 따게 되면은 큰 후회를 하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격증을 가진 원장님들이 후학들을 뽑는다라는 그런 선배와 후배에 끌어주는 도제식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게 상담계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 계열들은 전반적으로 이 준비가 너무 부실합니다. 기독교 상담을 업계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취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단적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는 전국 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상담 쪽 제공 인력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전문 인력으로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자격증의 기준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배우는 20만 원짜리 자격증만 있어도 기본적인 학사졸이나 석사졸 이상의 경력이 있다라면은 그 자격증만으로 제공 인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몇천 개나 되는 자격증 중에서 기독교 상담 관련한 자격증들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거나 스펙이 우수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어떤 기관에 심리 상담자라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저는 상담기관에 채용을 해봤던 입장에서는 먼저 거르고 싶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증보다도 인프라가 더 약한 것이 기독교 상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고, 그리고 이 상담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담사들이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상담사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2부, 3부, 4부 정도를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스텝업 연구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